섭씨 57도의 열기가 공기를 뒤흔드는 오후. 그곳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리야드 중심부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오후 2시를 넘지 못한 거대한 시계탑 앞이었습니다. 초침이 1시 59분 50초를 가리키는 순간 누군가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하 20m 깊이의 어둠 속에서 12명의 사람들은 마지막 스위치 앞에 서 있었습니다. 40년간 수조 달러를 쏟아부었던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해내지 못한 일. 사막의 열을 이기고 멈춘 시간을 되돌리는 일. 그들은 단 72시간 만에 그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시계의 초침이 2시를 향해 움직이는 찰나, 한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10년간 이 도시를 취재해온 기자였습니다. 그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시간의 흐름을 바꾸는 기적이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나라에서 온 12명은 어떻게 세계가 포기한 문제를 풀어냈을까요? 그들이 되돌린 것은 시계의 바늘이었을까요? 아니면 한 나라의 운명이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리암 카림입니다. BBC 중동 특파원으로 지난 10년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살아왔습니다. 처음 이곳에 부임했을 때 선배 기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리야드에선 시계를 믿지 말라고. 저는 그 말을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영국에서 온 저에게 시계는 가장 정확한 도구였습니다. 런던의 빅벤은 150년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첫 취재를 나간 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7월 14일 리야드 중심부에서 생방송 리포트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사우디의 경제개혁 정책에 대한 특집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준비한 리포트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정오가 지나고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이 아스팔트를 녹일 듯 내리쬐었고 공기는 뜨겁게 일렁였습니다. 오후 1시 20분, 카메라 감독 제임스가 처음으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비 온도가 평소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방송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리포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10분은 순조로웠습니다. 오후 1시 45분, 제임스가 손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카메라 과열 경고가 뜬다고 했습니다. 저는 리포트 속도를 빨리 하기로 했습니다. 5분만 더 버티면 됐습니다. 오후 1시 50분, 제 귀에 끼운 이어폰에서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런던 본사의 목소리가 끊겼다 이어졌다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땀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오후 2시,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카메라의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제 마이크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나더니 완전히 죽었습니다. 주변의 가로등이 꺼졌습니다. 근처 건물의 전광판이 검게 변했습니다. 생방송이 중단된 것입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10년 경력의 기자 생활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제임스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뭐가 문제냐고.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일이라고. 2시간 후면 다시 전기가 들어온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교차로의 신호등이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입구의 자동문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옆문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지하철역에서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행이 중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리야드의 거리를 걸으며 이 도시의 비밀을 목격했습니다. 오피스 건물에서는 직원들이 밖으로 나와 그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는 문을 닫았고 식당은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병원 응급실만이 비상 발전기로 가까스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숨을 멈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취재 노트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정전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도시의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곳에선 하루가 22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간이 멈춘다. 사람들은 이 시간을 죽은 시간이라고 부른다. 그날 이후 저는 리야드의 모든 것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 일정을 오전과 오후 4시 이후로만 잡았습니다. 학교는 오후 1시에 수업을 끝냈습니다. 공항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착륙을 금지했습니다. 은행은 오후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2시간의 공백에 맞춰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것은 리야드 중심부의 시계탑이었습니다. 킹 압두라지즈 광장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이 거대한 탑은 1965년에 건설되었습니다. 당시 사우디 왕국은 석유로 막대한 불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이 시계탑을 현대화의 상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높이 120m, 네 방향으로 거대한 시계판이 달린 이 탑은 사방 10km 어디서든 볼 수 있었습니다. 시계탑은 왕국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수입한 정밀 시계 장치, 독일제 조명 시스템, 미국제 전자 제어 장치가 결합된 최첨단 건축물이었습니다. 완공식 날, 왕은 직접 시계의 첫 바늘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리야드 시민 10만 명이 광장에 모여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완공 3일 후, 여름 폭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2시, 시계가 멈췄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고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자들이 달려와 시계를 점검했습니다. 부품을 교체하고 시스템을 재가동했습니다. 시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오후 2시, 시계는 또다시 멈췄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기계적 결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부품이 정상이었습니다. 전기 공급도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시계는 어김없이 멈췄습니다. 1년간의 조사 끝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시계가 아니라 리야드의 기후였습니다. 사우디 여름, 특히 리야드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극한의 환경을 가진 곳 중 하나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이 도시는 여름철 낮 기온이 섭씨 50도를 넘습니다. 지표면 온도는 70도까지 올라갑니다. 정오가 지나면 대기는 뜨거운 용광로로 변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열이 집중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태양 복사열이 지면을 데우고 데워진 지면은 다시 대기를 가열합니다. 거기에 사막의 모래가 열을 저장하고 반사하면서 도시 전체가 거대한 오븐으로 변합니다. 오후 2시경이 되면 이 모든 열이 정점에 도달합니다. 대기 온도 섭씨 57도, 지표 온도 70도, 건물 표면 온도 65도. 이런 환경에서는 어떤 냉각 시스템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시계탑의 전자 시스템은 특히 취약했습니다. 정밀한 디지털 제어 장치들은 섭씨 50도 이상에서 오작동을 시작합니다. 냉각 팬이 돌아가지만 유입되는 공기 자체가 뜨거워서 냉각 효과가 없습니다. 결국 시스템은 과열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셧다운됩니다. 시계가 멈추고 조명이 꺼지고 전광판이 죽습니다. 저는 이 시계탑에 대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여름 3개월에 걸쳐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시계탑 관리 책임자인 아흐메드 알사이드를 만났습니다. 그는 65세의 노엔지니어로 40년간 이 시계탑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아흐메드는 저를 시계탑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며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25살 때 이 시계탑 건설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왕국은 희망으로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석유로 벌어들인 돈으로 나라를 현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시계탑은 그 상징이었습니다. 시계탑 꼭대기에 올라가자
리야드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아흐메드는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시계를 보고 시간을 확인한다고. 하지만 그 시계는 하루에 2시간씩 멈춘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과거의 기록들을 보여주었습니다. 1980년부터 2018년까지 38년간의 수리와 개선 작업 기록이었습니다. 나사팀이 왔던 1982년의 설계도, 지멘스가 설치한 2007년의 냉각 시스템, 도면, 미쓰비시가 제안한 2010년의 복합 솔루션까지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난 역사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2015년 프랑스 팀의 시도였습니다. 그들은 액체 질소를 이용한 급속 냉각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액체 질소는 영하 196도에 급저온 물질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어떤 열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 구축에만 8개월이 걸렸습니다. 투입된 비용은 4억 달러였습니다. 2015년 6월 1일 시스템 가동일이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와 시민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오후 1시 30분, 액체 질소 분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계탑 주변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섭씨 57도에서 45도로, 다시 35도로.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오후 2시,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시계의 초침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2시 1분, 2시 2분, 2시 3분. 시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장이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60년 만에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15분, 갑자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액체 질소 저장 탱크가 터진 것입니다. 극저온의 질소가 57도의 공기와 만나면서 급격한 압력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탱크 벽면에 균열이 생겼고 결국 폭발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스템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30분, 시계는 다시 멈췄습니다. 저는 그날의 장면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절망의 침묵으로 바뀌던 순간을, 아흐메드가 고개를 떨구던 모습을. 그날 밤, 아흐메드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이길 수 없다고. 사막은 수천 년 동안 이곳에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인간의 기술은 한계가 있다고. 그의 말에는 40년간 실패를 지켜본 사람의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2019년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멈춘 시간의 도시였습니다. 이 다큐는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리야드의 시계탑 이야기에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2019년 11월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왕세자는 단호한 표정으로 선언했습니다. 사우디는 더 이상 시계와의 전쟁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40년간 수조 달러를 투입했지만 실패했다고. 이제는 이것을 왕국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리야드 시민들은 이미 이 시간의 공백에 적응했다고. 앞으로는 이 현실을 전제로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회견장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날의 기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사우디아라비아는 시간과의 전쟁에서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60년간 계속된 도전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리야드의 시계는 영원히 오후 2시에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가을, 저는 여전히 리야드에서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도시의 멈춘 시간은 저에게도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작업을 멈추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리야드 시민들처럼 저도 적응했습니다. 10월의 어느 날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우디 기술부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국제기술 협력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지난 5년간 비슷한 발표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형식적인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사우디 기술부 장관, 왕실 자문관, 그리고 여러 나라의 대사들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12명의 동양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관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사우디는 새로운 열 제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5년 전 포기 선언은 무엇이었냐는 질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장관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한국에서 온 기술팀이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안했다고. 한국. 그 이름에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옆자리에 미국 기자가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 아니냐고. 사막에 대해 뭘 알겠냐고. 저도 동감이었습니다. NASA도 지멘스도 미쓰비시도 실패한 일을 한국이 해낸다는 것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12명 중 1명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나이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박소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루멘테크라는 회사의 대표이자 수석 엔지니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소연은 스크린에 설계도를 띄웠습니다. 연력장 루프라는 이름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40년간 봐온 수많은 냉각 시스템 설계도들을 떠올렸습니다. 이것도 그중 하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냉각 시스템들은 모두 열과 싸우려 했습니다. 박소연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열과 싸우지 않습니다. 열을 흐르게 만들 뿐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막의 문제는 열이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열이 한 곳에 모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열을 분산시키고 순환시킵니다. 스크린의 설계도가 바뀌었습니다. 리야드 도심의 3차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그 위에 파란색과 빨간색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박소연이 설명했습니다. 파란색은 지하 냉각 루프입니다. 지하 20m 깊이에 파이프망을 설치합니다. 그곳의 온도는 섭씨 25도로 일정합니다. 빨간색은 지상 열 배출 경로입니다. 건물 옥상과 도로에 반사 패널을 설치해 열을 우주로 되돌려 보냅니다. 한 사우디 기술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지하 냉각은 이미 시도되었습니다. 독일팀이 15년 전에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박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물을 쓰지 않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박소연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특수 냉매 순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은 섭씨 100도까지 견디는 합성 냉매입니다. 물처럼 끓거나 증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냉매는 지하의 차갑고 지상의 뜨거움 사이를 순환하며 열을 운반합니다. 마치 심장이 피를 순환시키듯이 말입니다. 미국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낮 2시의 극한 열기는 모든 시스템을 무력화시킵니다. 당신들의 냉매도 결국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박소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냉매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리야드 상공의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도시 곳곳에 작은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00개의 태양 반사 패널입니다. 박소연이 설명했습니다. 각 패널은 인공지능으로 제어됩니다. 태양의 위치와 건물의 그림자를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최적의 각도로 반사합니다. 태양 복사열의 30%를 우주로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한 일본 엔지니어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사막의 모래도 열을 저장하고 방출합니다. 지표면에서 올라오는 복사열도 막아야 합니다. 박소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 시스템을 연력장 루프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마지막 설계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지하 냉각 루프, 지상 반사 패널, 그리고 대기 순환 팬까지 3개의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열을 막는 게 아니라 흐름을 만듭니다. 지하에서 차가운 공기가 올라오고 지상의 뜨거운 공기는 위로 배출됩니다. 반사 패널이 새로운 열의 유입을 차단합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도시 중심부의 온도를 섭씨 57도에서 50도로 낮출 수 있습니다. 단 7도.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겨우 7도를 위해 이 복잡한 시스템을. 박소연이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단 7도입니다. 하지만 그 7도가 시계탑의 시스템을 살립니다. 임계 온도는 섭씨 52도입니다. 그 아래로만 내려가면 모든 전자 시스템이 정상 작동합니다. 시계가 멈추지 않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설계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40년간 수많은 이론들이 현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사막은 인간의 계획을 비웃어왔습니다. 사우디 기술부 차관이 질문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박소연이 답했습니다. 72시간입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차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72시간이라고요. 사흘 만에 이 모든 걸 설치한다는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박소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부품을 준비했습니다. 지하 파이프 500m, 반사 패널 200개, 냉매 순환 펌프 50대, 제어 시스템 10대. 모두 컨테이너에 실려 제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리야드에 도착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승인뿐입니다.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당신들은 아직 승인도 받지 않았는데 장비를 먼저 들여왔단 말입니까? 박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는 이 프로젝트가 실현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 확신은 어디서 옵니까? 장관이 물었습니다. 박소연이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포기라는 걸 배운 적이 없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묘한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29살의 한국 여성이 40년간 실패한 프로젝트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하는 장면. 그것은 무모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용기였을까요? 미국 기자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억 달러의 장비가 쓸모없게 됩니다. 박소연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3000번 돌렸습니다. 성공 확률은 92%입니다. 하지만 사막은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기자가 반박했습니다. 박소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막은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뮬레이션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습니다. 이 12명은 지난 2년간 이 프로젝트만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선택지에 없으니까요. 그때 회의장 뒤편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그가 온다는 걸 몰랐습니다. 왕세자는 조용히 박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입니까? 왕세자가 물었습니다. 박소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전하. 왕세자가 스크린의 설계도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간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을 모셔왔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모두 실패했습니다. 당신은 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박소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그들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안 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실패 위에 서 있습니다. 왕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군요. 계속하세요. 박소연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전하, 40년 전 사람들은 사막을 적으로 봤습니다. 이기고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요.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막은 적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태양, 모래, 바람, 지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순환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그 시스템의 흐름을 조금만 바꾸려고 합니다. 왕세자가 물었습니다. 72시간이면 정말 가능합니까? 박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자율권을 주셔야 합니다. 기존 인프라와의 연결을 모두 끊고 독립적으로 작동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72시간 동안 어떤 간섭도 없어야 합니다. 회의장이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완전한 자율권. 그것은 실패의 책임도 모두 한국팀이 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왕세자가 박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왕세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72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왕세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우리 왕국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박소연이 왕세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저는 시간을 되돌리려는 게 아닙니다. 멈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왕세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대답입니다. 장관, 즉시 승인하시오. 그리고 이 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오. 72시간 후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또 하나의 실패를. 어느 쪽이든 우리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박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리암 카림입니다. BBC 특파원입니다. 인터뷰를 요청해도 될까요? 박소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72시간 후에 다시 만나시죠. 그때는 할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그녀는 11명의 팀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2명의 젊은 사람들. 평균 나이 34세. 가장 어린 팀원은 26살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40년의 실패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번에도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무너지는 걸 봐왔습니다. 화려한 약속들, 거대한 투자, 그리고 참담한 결과. 이번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박소연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포기라는 걸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저는 BBC 본사에 보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팀이 72시간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성공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전 과정을 취재하겠습니다. 실패 기록이 되든 성공 기록이 되든 이것은 중요한 뉴스가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지난 10년간의 취재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나사의 실패, 지멘스의 실패, 미쓰비시의 실패, 프랑스 팀의 실패. 모든 실패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거대한 자본과 최첨단 기술로 사막을 정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막은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복이 아니라 수능을 말했습니다. 싸움이 아니라 흐름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통할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다음 72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취재가 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킹 압두라지즈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장은 이미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 트럭 20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한국팀은 이미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박소연이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1조 지하 파이프 팀은 북쪽 구역부터 시작. 2조 반사 패널 팀은 건물 옥상 측량 먼저. 3조 제어 시스템 팀은 중앙 관제실 점검. 6시까지 1단계 완료. 그녀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들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모든 순간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한국팀의 72시간 도전. 세계가 포기한 문제에 맞선 12명의 사람들. 그 시작을 저는 지금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그리고 리야드의 가장 긴 72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멈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사흘 후에 밝혀질 것입니다. 첫째 날 오전 6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팀은 3개 조로 나뉘었습니다. 1조는 지하 파이프 매설, 2조는 반사 패널 설치, 3조는 제어 시스템 구축. 각 조는 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박소연은 현장을 오가며 전체를 지휘했습니다. 저는 1조를 따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조장은 김태준이라는 32살의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지열공학을 전공했다고 했습니다. 지하 20m.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좁고 어두웠습니다. 천장이 낮아 허리를 굽혀야 했고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섭씨 26도. 지상보다 30도 이상 낮았습니다. 김태준이 설명했습니다. 이 깊이에서는 사막의 열이 도달하지 않습니다. 1년 내내 온도가 일정합니다. 여기가 우리 시스템의 심장입니다. 그는 손전등으로 터널 벽을 비췄습니다. 이 안반층을 따라 파이프를 매설합니다. 500m를 오늘 안에 끝내야 합니다. 오전 9시,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에서는 이미 섭씨 45도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지하팀은 계속 작업했습니다. 드릴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안반에 구멍을 뚫고 파이프를 끼우고 용접으로 연결했습니다. 한 구간이 끝나면 다음 구간으로 이동했습니다. 끝없는 반복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들을 촬영했습니다. 땀에 젖은 작업복, 먼지로 뒤덮인 얼굴,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손놀림. 그들은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말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과 손짓만으로 소통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함께 훈련한 군인들처럼 말입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지상의 온도는 섭씨 50도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잠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공기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따가웠습니다. 2조 팀은 건물 옥상에서 반사 패널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햇빛을 정면으로 받으며 작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2조 조장은 이민지라는 28살 여성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녀는 KAIST에서 광학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자 그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안 그러면 탈수로 쓰러져요. 지난 2시간 동안 물 6리터를 마셨어요. 반사 패널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가로 3m, 세로 2m의 은색 판넬이었습니다. 한 개당 무게는 50kg. 4명이 함께 들어 올려야 했습니다. 이민지가 각도계를 확인하며 지시했습니다. 3도 더, 2도 왼쪽. 완벽한 각도를 찾기 위해 수십 번 조정했습니다. 오차는 1도 이내여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정확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이민지가 답했습니다. 태양 복사열을 우주로 반사시키는 겁니다. 각도가 3도만 틀려도
열이 다른 건물로 튕깁니다. 그러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됩니다. 우리는 열을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제거하는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오후 1시, 기온은 섭씨 55도에 도달했습니다. 중앙관제실의 3조팀을 찾아갔습니다. 조장은 박준혁이라는 35살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제어 시스템의 두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고 케이블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실시간 열 지도입니다. 빨간색이 진할수록 온도가 높습니다. 지금 리야드 중심부는 완전히 빨갛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스템이 가동되면 이 색이 변할 겁니다. 노란색으로, 그 다음엔 초록색으로. 그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코드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인공지능 제어 시스템입니다. 박준혁이 답했습니다. 200개의 반사 패널, 50대의 순환 펌프, 10대의 냉각 팬을 동시에 제어합니다. 태양의 위치, 바람의 방향, 지하 온도를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인간이 수동으로는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1초에 3,000번의 계산을 합니다. 오후 2시가 가까워졌습니다. 긴장의 순간이었습니다. 매일 이 시간이 되면 리야드의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저는 광장의 시계탑을 바라보았습니다. 1시 58분.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한국팀이 무언가 하고 있다는. 1시 59분. 김태준이 무전기로 보고했습니다. 1조, 파이프 200m 완료. 예정대로 진행 중. 이민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2조, 패널 72개 설치 완료. 각도 조정 중. 박준혁이 마지막으로 보고했습니다. 3조, 시스템 연결 60%. 내일 정오까지 완료 가능. 2시 정각. 리야드의 시계가 멈췄습니다. 전력이 차단되었습니다. 신호등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체 발전기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지하에서는 드릴 소리가, 옥상에서는 망치 소리가, 관제실에서는 키보드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리야드의 시간에 맞춰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들만의 시간으로 움직입니다. 도시가 멈춰도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가장 큰 차이점인지도 모릅니다. 40년간 실패한 팀들은 모두 리야드의 시간에 굴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자신들의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전력이 복구되었습니다. 도시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외부의 상황 따위는 관심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오후 6시, 저는 박소연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설계도를 펼쳐놓고 팀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획대로입니다. 첫날 목표치 80% 달성. 내일까지 모든 설치를 끝냅니다. 셋째 날은 테스트와 조정입니다. 순조로운 것 같은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소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진짜 어려움은 내일부터입니다. 내일은 가장 더운 날이 될 겁니다. 기상청 예보로는 섭씨 58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그 안에서 지상 작업을 마쳐야 해요. 팀원들은 괜찮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소연이 팀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들 지쳐 보였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박소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날을 위해 준비했어요. 2년 동안 매일매일 밤 10시 작업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한국팀은 간이 텐트에 모였습니다.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김밥,
볶음밥, 라면. 간단한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허락을 받고 그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음식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태준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고향 음식이 힘을 주거든요. 이민지가 라면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드셔보세요. 사막에서 먹는 한국 라면, 특별할 겁니다.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맵고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팀원들은 피곤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농담을 던지면 모두가 웃었습니다. 한국어라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그 웃음만큼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박소연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어요. 첫날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내일은 더 힘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 온 이유를 기억하세요. 시간을 되돌리러 온 게 아니에요. 멈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러 왔어요.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지구 반대편까지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밤 11시, 작업이 재개되었습니다. 사막의 밤은 차가웠습니다. 낮의 열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온도는 섭씨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조명을 켜고 야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용접 불꽃이 튀었습니다. 별빛 아래서 반사 패널이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2명의 사람들이 리야드의 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일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쩐지 아름다웠습니다. 기술이나 공학을 넘어선 인간의 의지가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2시, 첫날 작업이 끝났습니다. 지하 파이프 250m 완료. 반사 패널 96개 설치 완료. 제어 시스템 70% 구축 완료. 계획보다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텐트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저도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땀 흘리는 얼굴, 물집 잡힌 손,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눈빛. 그리고 박소연의 말. 우리는 포기라는 걸 배운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답인지도 모릅니다.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차이. 나사도 지멘스도 미쓰비시도 가지지 못한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정말 해낼 수도 있겠다고. 60년간 멈춰있던 시계를 다시 움직일 수도 있겠다고. 저는 노트북을 열고 BBC 본사에 보낼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한국팀, 첫날 작업 성공적. 그러나 진짜 도전은 내일부터. 섭씨 58도 예상.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무언가 더 써야 할 것 같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저는 수많은 실패를 보도했습니다. 화려한 시작과 참담한 결과. 항상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한국팀에게는 화려함이 없었습니다. 거창한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문장을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한국팀은 다르다. 그들은 말하지 않고 보여줄 뿐이다. 첫날, 그들은 불가능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갔다. 내일도 그럴 것이다. 리포트를 전송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리야드의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저 별빛 아래에서 12명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 힘을 비축하며. 아마도 둘 다 아닐 겁니다. 박소연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 눈에는 기쁨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는 확신. 어쩌면 그것이 진짜 프로페셔널리즘인지도 모릅니다. 새벽 3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더 긴 하루가 될 것입니다. 더 뜨거운 열기, 더 힘든 작업. 하지만 한국팀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리야드의 시간이 멈춰도 그들은 자신들의 시간으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모두 기록할 것입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이것은 기억되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작은 나라에서 온 12명의 사람들이 세계가 포기한 문제에 맞선 이야기. 그 이야기의 둘째 날이 곧 시작됩니다. 둘째 날 새벽 5시, 저는 다시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팀은 이미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움직임이 빨랐습니다. 말은 더 적었고 손놀림은 더 정확했습니다. 하루 만에 그들은 리야드의 리듬을 완전히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기상청 예보가 맞아떨어졌습니다. 오전 8시, 기온은 이미 섭씨 45도를 넘어섰습니다. 평소보다 10도 높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태양이 오르기 시작하자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습니다. 오늘은 진짜 지옥이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2조팀은 이미 건물 옥상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남은 반사 패널 104개를 정오까지 설치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민지를 따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민지가 물병을 건넸습니다. 10분마다 물을 마셔야 해요. 안 그러면 위험합니다. 오전 9시, 기온이 섭씨 50도에 도달했습니다. 이민지의 팀원 중 한 명이 비틀거렸습니다. 최영민이라는 26살 막내 엔지니어였습니다. 이민지가 즉시 그를 그늘로 데려갔습니다. 괜찮아. 최영민이 말했습니다. 계속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분 쉬어. 물 마시고 체온 낮춰. 그게 명령이야. 최영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민지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미안해할 일 없어. 우린 마라톤을 하는 거야. 단거리가 아니라. 페이스 조절이 중요해. 저는 이민지에게 물었습니다. 이 더위에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이민지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야죠. 오늘 안에 모든 패널을 설치하지 못하면 내일은 더 힘들어져요. 사막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오전 10시, 1조팀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하 파이프 연결 작업 중 예상치 못한 지열 분출이 일어났습니다. 김태준이 급히 무전을 보냈습니다. 본부, 1조입니다. 긴급 상황. 지하수 유입과 함께 뜨거운 증기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작업 중단. 박소연이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도 뒤따랐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자 뜨거운 증기가 가득했습니다.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김태준이 손전등으로 바닥을 비췄습니다. 여기입니다. 안반층 틈새에서 지하수가 올라오고 있어요. 온도는 섭씨 70도 이상입니다. 박소연이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지도에는 없던 지하수맥이었습니다. 50년 전 측량 자료가 부정확했던 겁니다.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우회해야 할까요? 박소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 열을 이용합시다. 무슨 뜻입니까?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박소연이 설명했습니다. 이 지열수를 냉각 루프에 연결하는 거예요. 오히려 냉각 효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뜨거운 물이 지하 깊은 곳으로 순환하면서 열을 방출하게 만드는 거죠. 김태준이 눈을 빛냈습니다. 자연순환 시스템을 추가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박소연이 새로운 설계를 그렸습니다. 여기에 3방 밸브를 설치하고 지열수를 우회 루프로 보냅니다. 압력을 조절하면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어요.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시간이면 가능합니다. 팀원들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박소연의 대처에 놀랐습니다. 다른 팀이었다면
우회로를 찾거나 작업을 중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박소연은 문제를 해결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엔지니어링이구나 싶었습니다. 오전 11시, 기온이 섭씨 55도를 넘어섰습니다. 옥상의 이조팀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최영민이 다시 작업에 투입되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졌습니다. 가장 뜨거운 시간대였습니다. 이민지가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이 고비예요. 우리가 이 1시간을 버티면 오늘은 끝이에요. 할 수 있죠.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11시 50분, 마지막 패널을 들어올렸습니다. 4명이 힘을 합쳐 3m 높이로 올렸습니다. 이민지가 각도를 확인했습니다. 3도 오른쪽, 1도 위로. 팀원들이 조금씩 조정했습니다.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왔지만 아무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정오 정각, 마지막 볼트가 조여졌습니다. 200번째 패널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민지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2조입니다. 모든 반사 패널 설치 완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팀원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땀범벅이 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섭씨 57도의 옥상에서 4명의 젊은이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무사히 해냈다는 안도감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렌즈를 통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의지의 승리였습니다. 오후 1시, 기상청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리야드 역사상 최고 기온 기록 경신. 섭씨 58도. 모든 시민에게 외출 자제 권고. 하지만 광장의 한국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조팀은 관제실에서 시스템 통합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1조팀은 지하에서 지열수 연결을 마무리했습니다. 오후 2시, 리야드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도시 전체가 정지했습니다. 하지만 광장만은 달랐습니다. 한국팀의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장비들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멈춘 도시 한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곳이었습니다. 박소연이 모든 조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진도 보고받겠습니다. 김태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1조, 지하 파이프 500m 완료. 지열수 통합 완료. 냉각 루프 가동 준비 완료. 이민지가 이어받았습니다. 2조, 반사 패널 200개 설치 완료. 각도 조정 완료. 작동 테스트 대기 중. 박준혁이 마지막으로 보고했습니다. 3조, 제어 시스템 구축 95% 완료. 인공지능 학습 진행 중. 내일 오전까지 완료 예정. 박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계획보다 빠릅니다. 오늘 밤 11시까지 남은 작업 마무리하고 내일은 최종 점검과 시스템 테스트만 하면 됩니다.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아, 정말 될까? 우리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 박소연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아, 지금까지 본 적 있어. 우리가 실패하는 거. 김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그럼 내일도 없을 거야. 박소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 4시, 전력이 복구되었습니다. 도시가 다시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에게는 여전히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준혁 팀은 센서들을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200개의 패널 센서, 50대의 펌프 센서, 300개의 온도 센서. 모두 제대로 작동해야 했습니다. 저는 박준혁 옆에서 그의 작업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니터에는 끝없이 숫자들이 흘러갔습니다. 온도, 압력, 유량, 각도. 수천 개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 모든 걸 제어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준혁이 답했습니다. 인공지능이 합니다. 저는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북쪽 패널의 온도가 오르면 남쪽 펌프의 속도를 높이는 식이죠. 수만 가지 경우의 수를 학습시킵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하고 조정해요. 놀랍습니다. 제가 감탄했습니다. 박준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게 아니에요. 진짜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을 사흘 만에 만들었다는 거죠. 보통은 6개월 걸립니다. 우리는 2년 동안 준비했어요. 시뮬레이션만 3,000번 했고요.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오후 6시, 박소연이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12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박소연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가능을 넘어섰습니다. 섭씨 58도에서 작업을 완수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열수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박소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일이 진짜 시험입니다. 내일 오후 2시 우리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그때 리아드의 시계가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입니다. 멈추면 실패고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준비는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는 믿는 것만 남았습니다. 팀원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강한 것이 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서로에 대한,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시스템에 대한. 이민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지 잊지 마요. 우리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밤 8시,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팀원들은 피곤해 보였지만 동시에 단단해 보였습니다. 이틀간의 작업이 그들을 하나로 만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끝이네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지. 박소연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전 세계가 주목할 거예요. 실패하면 잊힐 거고요. 어느 쪽이든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최영민이 물었습니다. 누나, 무섭지 않아요? 박소연이 답했습니다. 무섭지.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멈출 순 없어. 중요한 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는 거지.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특별했습니다. 평균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한 나라의 시간을 되돌리는 일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마지막 점검이 시작되었습니다. 김태준과 함께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500m의 파이프를 모두 점검했습니다.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여기 용접이 약간 거칠어. 다시 용접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99%는 부족해요. 김태준이 답했습니다. 100%여야 해요. 약한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전체가 무너져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박준혁은 관제실에서 코드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마지막 학습 중이에요. 박준혁이 답했습니다. 제가 지켜봐야 해요. 새벽 2시,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박소연이 최종 점검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팀원들이 텐트로 들어갔습니다. 내일을 위한 마지막 휴식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광장에 남아 시계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이 시계는 멈출까요? 사막의 밤바람 속에서 저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내일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호텔로 돌아와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한국팀, 이틀간의 준비 완료. 내일 오후 2시, 60년 만의 도전. 이들은 섭씨 58도의 열기를 뚫고 여기까지 왔다. 내일,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의 아침.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리아드의 운명이 결정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6시, 저는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팀은
이미 최종 점검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작업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시험만 남았습니다. 박소연이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단계별로 테스트하며 오후 1시까지 최종 점검을 마칩니다. 오후 1시 50분, 전체 시스템을 풀가동합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우리는 결과를 확인합니다. 모두 준비됐죠?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장감이 느껴졌지만 동요는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낸 것 같았습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소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요. 이제는 시스템을 믿는 것만 남았어요. 오전 8시 시스템 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준혁이 관제실에서 첫 번째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지하 냉각 루프 가동. 모니터에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냉매 순환 시작. 온도 하강 감지. 압력 정상. 시스템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반사 패널 작동. 이민지가 옥상에서 확인했습니다. 200개의 패널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태양을 향해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계산하며 최적 각도를 찾아갔습니다. 패널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마치 은빛 물결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세 번째 단계였습니다. 지열수 순환 시작. 김태준이 지하에서 보고했습니다. 지열수 유입 정상. 온도 섭씨 70도. 냉각 루프로 열 전달 시작. 뜨거운 물이 차가운 안반층으로 흘러갔습니다. 자연의 열이 인간의 시스템과 만났습니다. 오전 11시 모든 시스템이 통합되었습니다. 지하 냉각, 지상 반사, 지열 순환. 세 개의 시스템이 하나의 리듬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혁의 모니터에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시스템 통합 완료. 연력장 루프 정상 작동. 도시 중심부 온도 하강 시작. 정오가 되었습니다. 기온이 섭씨 55도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계탑 주변은 달랐습니다. 온도계가 섭씨 48도를 가리켰습니다. 7도가 낮아진 것입니다. 박소연이 확인했습니다. 됐어. 임계 온도 아래로 내려갔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 저는 광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한국팀이 시도한다는, 60년 만에 시계를 다시 돌린다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시계탑 주변에 섰습니다. 모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후 1시 마지막 점검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조가 자신의 구역을 확인했습니다. 1조 모든 파이프 정상. 2조 모든 패널 정상. 3조 모든 센서 정상. 박소연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좋아. 오후 1시 50분에 최대 출력으로 전환합니다. 모두 준비하세요. 오후 1시 30분 사우디 왕세자가 도착했습니다. 경호원들과 함께 광장에 나타났습니다. 왕세자는 박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까? 박소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전하. 20분 후면 알게 될 것입니다. 왕세자가 시계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60년입니다. 제 할아버지가 이 시계를 세우셨죠. 그분은 이 시계가 멈추는 걸 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도 평생 이 시계의 고장을 고치려 하셨습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당신들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오후 1시 40분,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광장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론사들도 도착했습니다. CNN, 알자지라, BBC. 전 세계가 이 순간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시계탑을 향했습니다. 역사적 순간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오후 1시 50분, 박준혁이 마지막 명령을 입력했습니다. 시스템 최대 출력 전환. 모니터의 그래프가 급상승했습니다.
지하에서 펌프 소리가 커졌습니다. 옥상의 패널들이 더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스템이 최대 성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 55분, 박소연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조, 최종 보고. 김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조, 모든 시스템 최적 작동 중. 이민지가 이어받았습니다. 2조, 반사율 최대치 도달. 박준혁이 마지막으로 보고했습니다. 3조, 인공지능 제어 완벽 가동 중. 오후 1시 58분,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시계탑의 시간은 1시 58분을 가리켰습니다. 2분 후면 2시였습니다. 60년간 단 한 번도 넘지 못한 시간. 과연 오늘은 넘을 수 있을까요? 오후 1시 59분, 박소연이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12명이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2년간 함께 준비했습니다. 사흘간 함께 싸웠습니다. 이제 함께 결과를 볼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1시 59분 50초, 10초가 남았습니다. 저는 카메라 셔터에 손을 올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0년 기자 생활에서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 아니면 또 하나의 실패가 기록되는 순간. 오후 2시 정각. 시계탑의 초침이 12를 가리켰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1초가 지났습니다. 시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2초, 3초, 4초. 시계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오후 2시 15초.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움직여. 시계가 움직이고 있어. 30초, 40초, 50초. 시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오후 2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1분. 광장이 환호성으로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성공이야. 시계가 돌아가.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 아이들이 뛰었고 어른들이 울었으며 노인들이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저는 렌즈를 통해 한국팀을 바라보았습니다. 12명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박소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태준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최영민이 동료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오후 2시 3분. 시계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왕세자가 박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들이 해냈습니다. 왕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0년의 저주를 깨뜨렸어요. 우리 왕국의 시간을 되돌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당신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박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우리는 시간을 되돌린 게 아닙니다. 멈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한 것뿐입니다. 왕세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들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오후 2시 10분. 동시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리야드 전역의 전력이 안정화되었습니다. 병원의 수술실이 정상 가동되었습니다. 지하철이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완전 복구되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살아났습니다. 박준혁이 보고했습니다. 시스템이 예상을 초과하는 성능을 보이고 있어요. 도시 중심부 온도가 섭씨 4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10도나 낮아진 겁니다. 이 정도면 여름 내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저는 BBC 본사에 생방송을 연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리야드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일어났습니다. 60년간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12명의 엔지니어들이 72시간 만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인간 의지의 승리입니다. 오후 3시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왕세자가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을 국가 디지털 파트너로 공식 선정합니다. 연력장 루프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리야드뿐 아니라 제다, 메카, 메디나 모두에 적용할 것입니다.
CNN이 헤드라인을 내보냈습니다. 사우디의 시간이 다시 흐른다. 한국 기술이 만든 기적. 알자지라가 특집을 제작했습니다. 사막을 이긴 12명의 사람들. 전 세계 언론이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저녁 6시, 한국팀은 짐을 쌌습니다. 임무가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로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박소연에게 마지막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어떤 기분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소연이 시계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안도감이요. 그리고 감사함. 우리를 믿어준 모든 분들께, 특히 우리 팀원들에게, 2년간 포기하지 않고 함께해준 이들에게. 이 성공은 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소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둘째 날 지열수가 분출했을 때요. 그때 팀원들의 얼굴을 봤어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죠. 하지만 아무도 포기하자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해낼 거라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박소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쉬고 싶어요. 정말 오래 쉬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할 거예요. 세상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으니까요. 우리는 그런 문제를 찾아 나설 겁니다. 밤 10시, 저는 시계탑 옥상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야드를 내려다보고 싶었습니다. 도시는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오후 2시에 꺼지던 그 불빛들이 이제는 밤새 켜져 있을 것입니다. 멀리서 시계탑의 똑딱 소리가 들렸습니다. 60년 만에 다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사막 위의 시계 소리였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미래의 약속을 믿는 일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12명의 한국인이 그것을 증명했다. 그들은 시계를 고친 게 아니라 세상의 믿음을 되살렸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항에서 한국팀을 배웅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여행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인지,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일을 해낸 사람들인지. 박소연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기자님, 우리 이야기를 잘 전해주세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로요. 우리가 증명한 건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이니까요.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 그게 우리가 남기고 싶은 메시지예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활주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믿습니다. 사람의 의지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작은 나라의 작은 팀이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리야드의 시계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후 2시를 넘어 3시로, 4시로, 5시로.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 소리는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불가능은 없다. 시간은 다시 흐를 수 있다. 사우디의 시계가 멈췄던 60년, 그리고 그 시계를 다시 돌린 72시간. 한국은 시간을 고친 게 아니라 세상의 믿음을 되살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아니,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다시 흐르기 시작한 시간과 함께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있습니다.